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81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정기적으로 이마연 기자 후임으로 일단은 1년 정도 맡기로 일단은 한그 기자입니다. 이름을 한번 소개시켜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향미 기자라고 합니다. 이름 좋죠. 향미 기자입니다. 지금 전국사회부요. 네. 시청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민환 기자고 시청 기사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청 기사 별로 재미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행정기사에서 저는 이야기를 재미있어하는 기자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숫자 들어가는 건 아주 그냥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다고 조그맣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근데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행정이 그래서 서울시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축소판이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시가 잘 되면 이제 뭐 나라도 이렇게 행정도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사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기사도 많이 봐주십시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주는 북한 노동당 대회가 최근에 열리고 해서 관련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노동당 대회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됐죠. 지금 노동당 위원장 된 것 같은데 예. 3시간 연설을 했다는데 이게 진짜 3시간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했는지 알 수가 정말, 없는 거죠. 저는 못할 것 같은데 목소리가 갈라지고 그랬다는데 어쨌든 연설이 끝나니까 이제 만세가 12번이나 올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만세 얘기가 나오기 김에 이번 주에는 이제 만세 이야기를 한번 역사 이야기를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세를 12번 손을 들어 만세했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가 보통 만세하면 만세 삼창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번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만세 12창 뭐 이렇게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회장이 입장할 때도 만세 부르고 대회가 끝나고 뭐 만세 부르고 군중 집회에서도 만세 부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세 잔치였다는데 그만하라고 손짓까지 이렇게 하는데도 이제 만세를 불렀다고 하니까. 근데 이 만세라는 이 단어를 보면 만자가 일만 만자고 이 세자라는 거는 나이나 새 또 일생을 뜻하는 한자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황제한테만 부르는 구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왕제 시대가 끝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염원하고 희구할 때 그 대상을 부르면서 만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독립 만세라든가 민주주의 만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왔었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만세라기보다 뭐 천세라고도 부르고 누군가는 또 구천세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은 명나라 환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충현이라고 사서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거론할까 하는데요. 위충현이라는 사람은 명나라 희종 때, 명나라 희종은 이 명나라 말기입니다. 말기. 그러니까 시대의 세도가인데 나는 새도 떨어뜨렸다. 이 정도로 아주 권세를 부렸던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도를 부렸기에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예, 중국 자료도 많은데요. 이게 저는 조선 자료를 한번 인용을 할까 하는데 1624년에 인조 때입니다. 명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온 홍익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기행문을 쓰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다. 천하의 권세를 가진 사람 가운데 넘버원은 태감 위충현이고 두 번째는 위충현의 내연녀이자 황제의 유모였던 객시다. 그리고 황제는 세 번째다라는 수군거림이 있다라고 이제 이 기행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3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충현이 황간이니까 원래 이제 거세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는 거세를 해도 이렇게 되살아난 경우가 있고 뭐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제 기록에는 위충현이 어린 나이에 뇌를 생으로 씹어 먹었다. 그래서 이제 양기를 되찾았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 내막은 모르는 거죠. 어쨌든 위충현한테 내연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황제를 어릴 때 키웠던 젖을 먹였던 유모라는 거거든요. 객시라고 하는데요. 이 황제인 희종이 이 객시를 봉성부인으로 잘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이나 조선이나 황제나 임금의 유모를 굉장히 잘 대접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어머니 같은 느낌으로 보살펴 줄 테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맺은 사이일 거 아니에요. 태자나 세자 시절부터 그랬을 텐데 아니면 원자부터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건데 피를 나는 모자 이상이었겠죠.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원자가 나중에 임금이 되면 자기에게 이제 젖을 물려준 유모를 봉보부인에 봉하는데 그 봉보부인이 외명부로 따지면 종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일품이라면은
사실 판서보다 높고 영의정보다 좀 낮은 한 단계 낮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청난 풍계라는 거죠. 근데 사실 권력이 생기면 사실 저희가 이제 예상컨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권력을 뭐 네. 과시한다든가 이런. 예, 그렇습니다. 그 성종이 대표적인데요. 성종 유모가 이 천민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종이 임금이 되니까 난리가 났는데 원래 성종이 그 이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임금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13살에 등극을 하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 유모가. 그래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린 성종이 매섭게 꾸짖었다는데 네가 무슨 뇌물을 받고 이런 청탁을 하느냐. 관직이라는 거는 공기다.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지금 나를 허투루 보는 거냐. 내가 네 청을 은밀하게 받고 사람들한테 이 벼슬을 내린다 그러면 정사가 어찌 되겠느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청탁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기록이 성종실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유모가 백신인데요. 이 어린 임금에 이제 굉장히 질타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물러났다 그러는데 네. 이 성종실록을 쓴 사관이 뭐라고 썼냐면 저 어린 성상의 교지가 만세에 빛날 법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감탄사를 연발을 하는데요. 그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백시, 그러니까 유모를 끝내 버리지는 않습니다. 유모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명나라 황제의 유모였다는 그 객시는 그 권력이 대단했을 것 같은데요. 예, 위충의 경우도 이제 황제를 키웠던 유모를 내연녀로 만들고 권력을 이제 틀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충현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자기 호위병 이제 황관을 뒀는데 그 3천 명을 군중에서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들도 위충현을 졸졸 따라다녔다는 건데 이 사대부 가운데는 위충현의 공덕을 기리는 그런 사람만 40만 명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데 중국이니까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뭐 큽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살아있는 공자라고 치켜 세우고 그리고 이 위충현의 사당을 국학 옆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사대부들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먹물들이 오히려 뭐 더 권력이 약하고 우리도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더 주변에 이상하게 모여서 있습니다. 예. 그 기자들이 나중에 정치하면 또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사당이라 그래갖고 위충현의 살아있는 사당이라 그러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면 위충현의 모습하고 똑같은 목상을 조성을 했는데 눈과 귀, 뭐 입과 코, 손과 발이 다 이제 위충현하고 똑같았다 그러고 뱃속에 창자, 뭐 폐 이런데 금은보화를 넣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충현이 보면 황제의 면전에서도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런 특권을 누렸다는 거죠. 그야말로 넘버원의 아주 그런 위세를 네, 보여주는데 사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 위충현이라는 사람하고 만세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예, 그렇습니다. 위충현이 아까 이제 황제를 넘버 3로 전락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근데 위충현이 감히 넘볼 수 없었던 성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만세라는 구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세는 어쨌든 황제만 쓸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자기가 황제가 아닌 이상은 만세를 부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충현 같은 사람들한테는 만세가 아니라 뭐 다르게 부르는 구호가 있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부꾼들이 고심 끝에 이제 만세는 부를 수 없고 그렇다고 천세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구호를 생각해낸 게 바로 구천세라는 이제 구호를 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니까 이제 만세를 연호할 수 없지만 구천세는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만보다 좀 적은 구천 예, 이렇게 한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 측근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의 한 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아마 네. 자화자찬했을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이 구호를 생각을 했는지 아마 또 칭찬도 많이 받았을 거고 뭐 그랬을 건데 이 웃기는 건 뭐냐면 위충현이 이제 큰 길을 지날 때 백성들이 구천세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것도 모자라서 9,900세까지 이제 목청껏 불러졌다 이렇게 거의 나옵니다. 만까지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100세가 모자라 갖고. 그래도 만세 소리는 결국 못 들은 거네요. 예, 그 자기가 명나라를 뒤집고 새 왕조를 열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황제가 7년 재위 끝에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네. 새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의종인데 이게 명나라 마지막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니까 위충현의 꿈도 이제 일장춘몽이 되는 건데 위충현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이 새 황제가 된 의종이 위충현의 시신을 천참만육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천참만육이라는 게 천갈래 만갈래로 찢는 극형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을 또 이렇게 그 극형을 내리는데 이게 본인으로서는 참 안 된 얘기지만 약간 우스운 거는
이 황제의 어떤 만세 소리는 듣지 네. 못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천년 만세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천참만육의 형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 보면 굉장히 참 아이러니한 네. 그런 참 그 뭐 슬픈 뭐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세, 구천세, 제가 듣기로 이제 천세라는 말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동북아시아가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 황제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만세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 전유물이었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같은 경우는 뭐 뼈 아픈 얘기지만 제후국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후국 군왕한테는 만세는 언강선신이다. 원칙적으로는 천세 호칭만 이제 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1423년에 세종 때인데 그 조선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 해수라는 사람이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황제는 만만세하고 네. 그러니까 세종은 천천세하고 네. 그 세자 문종이죠. 세자는 음, 천세하소서라고 이제 덕담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음. 그러면 조선 말고 고려는 어땠을까요? 사실 고려는 내부적으로 막 항제국이라고 자처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려가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만세를 부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불만이었던지 충렬왕 때인데 1300년에 그 원나라 정동 행성이 그 원나라 황제한테 꼰질려는 이르는 게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고려 국왕은 큰 모임을 열 때 여러 신하들이 발을 구르고 춤을 춘다. 그리고 만세를 부르는 게 꼭 중국 황제한테 한 것처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수에 넘치고 이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라고 이제 일르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까 이게 일러 바친 데가 정동행성이라고 하셨죠. 예, 여기가 그렇습니다. 고려를 뭐 간섭하려고 만든 정치적인 기구인가요? 원나라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나라가 일본 정벌을 앞두고 이게 1280년이라 그러는데요. 고려에 세운 정치 간섭 기구인데 어떻게 보면 통감부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요컨대 이제 뭐 이렇게 한 거죠. 고려가 말로는 원나라한테 충성을 다짐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황제국을 자처하고 어, 있다라고 이제 정동행성에서 이제 몰래 그 원나라 조정한테 이제 살짝 잃는 거죠. 이제 이걸 듣고 나서 원나라 황제가 화가 좀 많이 났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감히 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득달같이 이제 뭐 조소를 내려갖고 음,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충렬왕이 했다는 변명이 좀 흥미로운데 뭐라 그러냐면 이럽니다. 예전에 강화도에 있을 때는 만세를 부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 이 그 뒤로는 천세로 부르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도 있을 때는 원나라에 이렇게 황전하던 시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만세를 부르면서 강하게 이제 대항했다. 뭐 이런 얘기를 역으로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 이제 고려 그 외교 이야기를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고려의 외교라는 게 굉장히 이제 잘하거든요. 이 핑계 저 핑계 음, 대고 아주 이 몽골을 원나라를 아주 애간장을 녹이는 외교술이 아주 그래서 지금도 그 광해군 때도 그렇고 지금도 더더 덜더 말고 고려의 외교만 닮아라 이런 말이 어, 있거든요. 아, 얼마나 잘 이렇게 녹여놨는지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그 원나라를 그냥 이게 죽여놓거든요. 그래서 이 고려 외교는 대단한 외교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어떻게 했을까요? 언감생심이죠. 그러니까 제국 신분에 맞게 이제 천세를 자처를 예,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세종임금 이제 즉위하면서 아버지 태종을 상왕으로 모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의식을 음,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천세를 어떻게 부르는 과정이 자세히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 통찬이라 그래갖고 이제 행사를 보면 이제 사회자가 몸을 굽혀서 세 번 발을 구르고 꿇어앉아서 산호천세를 부르고 다시 산호천천세를 부른다. 그러면 그 관원들이 다시 꿇어앉고 산호천세를 부르고 또 산호천천세를 부른다. 뭐 이렇게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천세가 아니고 산호천세는 어떤 이게 좀 다른 뜻인가요? 이 산호라는 거는 이제 매산자에 불을 호자잖아요. 네네. 산에서 부르는 천세 뭐 이런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산에서 음, 부르냐? 뭐 이런 산호냐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해줄 네. 텐데요. 어쨌든 이 세종 때 기록을 보면 황제나 국왕 즉위식이나 뭐 혹은 이제 국가적인 잔치가 있을 때 황제나 임금을 위해서 만세나 혹은 천세 그러니까 만세 천세 뭐 만세 음, 만세 만만세 뭐 이렇게 하거나 뭐 그러면서 이제 만세 삼창 혹은 천세 삼창을 연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국가적인 잔치라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떨 때 천세 삼창 이렇게 불렀을까요? 뭐 실록을 보면 이제 단종, 인종, 즉위식, 그다음에 영조를 위한 잔치상, 뭐 네네. 진연례라고 하는데 그거 그다음에 이제 해경궁 홍씨라 그래서 이 정조의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육순 환감잔치 이런 데서 이제 보면은 천세삼창의 의식이 펼쳐졌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서양에서도 이렇게 군주, 왕, 황제 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축복하거나 찬양하는 의미의 문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알려져 있기로 Long live the king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대왕이여 영원하라. 이런 것도 만세가 비슷하다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원래 이 문구에는 앞에 이런 말이 더 있다 그래요. The king is dead라는 말이 선행돼야 된다는 예. 건데, 그러니까 이 The king is dead, 그다음에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1422년에 프랑스에 뭐 우리가 샤를 7세라고 하기도 하고 샤를르 7세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이 나오는 즉위식 때 네네. 처음 연호를 했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금이 죽었는데 임금이여 영원하라 뭐 이렇게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네. 이게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요. 예, 이 말에 이제 약간의 뭐 의미가 있는데요. 군주의 통치권에는 공백이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라는데 이 프랑스에서는 죽은 임금의 유해가 생드니 수도원 성당에 안장되자마자 후임 임금이 승계된다는 의미에서 선대왕은 죽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으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임금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내외에 선포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임 임금의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새로운 왕한테 이제 통치권이 바로 이양된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문장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치권의 공백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왕자들 간에 그렇고 왕족들 간, 뭐 귀족들 간의 권력상쟁의 내란이라든가 뭐 내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만세 서양 버전에 이렇게 보면 통치권의 신속한 이양이라는 어떤 숨은 뜻과 함께 새로운 왕을 향한 어떻게 보면 충성서약 이런 게 담겨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서양 말고 동양에서는 이 만세라는 말 자체가 아주 오래전부터 군주나 황제를 위한 이제 칭호, 그러니까 충성의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요? 뭐 원래는 뭐 영원히 존재한다라는 뜻 만세 뭐니까 만년 뭐 세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군주를 향한 찬사만 전유물은 아니었던 건데 장자의 제물을 보면 수많은 세월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사기를 보면 후세 뭐 이런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송나라에 보면은 사물의 유래를 풀이한 책이 있는데 사물기원이라고 거기 보면 또 전국 시대 때 군주를 경축하는 백성들이 모두 만세를 부른다라고 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세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책에 나옵니다. 전국책이라는 거는 중국 전국시대 전략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제나라 이야기, 제책이라는 데 나오는 건데 제나라 왕족 중에 맹상군이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식객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아주 명망가였거든요. 식객이라면 근데 그 식객이라는 사람이 3,000명을 모을 만큼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 김학미 기자는 모르겠지만 네. 몇 번 전에 이제 그 안평대군 이야기를 하면서 안평대군도 이 당대 문인 제사들을 아주 수없이 불러 모았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맹상군은 아예 인재 3,000명을 불러 모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식객이니까요. 네네네. 도움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책사로 뭐 이렇게 주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객 중에서 풍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풍안이라는 사람 어쨌든 식객이니까 뭐 인재라고 해서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재주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은 데려와 보니까 별 볼 없었다 그럽니다. 한 3년간 무의도 시켜갖고 굉장히 그 맹상군이 굉장히 내심으로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하는 건데 마침내 쓸 날이 생겼는데 맹상군이 이제 풍안을 불러갖고 중요한 임무를 부여합니다. 뭐냐면 맹상군의 봉지, 맹상군이 이제 시급을 받았던 세금을 받았던 그런 땅이 있는데 그게 설땅인데 그게 지금 어디냐면 산동성 등주 그러니까 텅저우라고 지금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맹상군이 거기서 시급도 받았지만 백성들한테 돈도 굉장히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제때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맹상군이 풍안을 시켜갖고 돈 좀 받아오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채권 부심을 좀 시킨 건데 사실 이제 빌린 돈 받아오라는 거니까 그런 뭐 채권 추심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 풍안한테 시킨 일이. 예, 그렇습니다. 이 맹상군 자체도 사실은 아무리 부자라 그렇지만 식객을 3,000명이나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채업에도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긴 것도 좀 우락부락하고 풍채도 좋고 말주변까지 좋은 이 풍안을 생각해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채무자들을 얼르고 달래갖고 밀린 돈을 받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풍안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이나 좀 받아와라 뭐 이런 심부름꾼 뭐 건달 취급을 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풍안이 의외로 쿨하게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설당으로 떠났다 그러죠. 그래서 원래 풍안이 그 설당으로 도착해가고 맨 처음 한 일이
채무자들한테 이제 채용 증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이제 잔치상을 차려갖고 어느 날 언제 오라 그래서 채무자들을 한껏 대접을 하고 술자리가 무르익으니까 풍안이 이제 나서갖고 이 잘 다 갖고 와라 차용증을 그러면서 이제 이자 낼 능력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 언제까지 내고 그래서 이자 낼 기한을 정해주고 도저히 이자와 원금을 낼 수 없는 자들의 차용증서는 다 모아갖고 불 태워버렸다는 거죠. 불을 태워버렸다가 차용 증서를 예, 불을 예, 왜 그렇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채무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풍안이 그때 이제 말했다는 거죠. 맹상국께서는 돈을 빌려줄 까닭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다. 이제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는 기한을 정해줬고 가난한 사람들의 채용증은 다 불태워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껏 음식이나 드세요. 이런 맹상군의 은혜를 어찌 당신들이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빚을 한 번에 딱 이제 탕감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때 나온다는 구호가 맹상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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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만세 삼창이 나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절도 2번씩이나 올렸다는 거죠. 거기서 영웅 대접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심부름을 시킨 이 맹상군 입장에서는 이 풍안의 행동이 좀 황당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죠. 돈 받아 그러니까 가보니까 채용증이나 불살르고 막 이랬던 거니까는요. 그래서 화가 머리까지 나갔고 불러들였다는 거죠. 아 선생은 빚 좀 받아 그러니까 도게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풍안이 이제 침착한 어조로 설명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이자를 낼 수가 없다.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을 뭐라고 생각하겠냐. 이익만 쫓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거 아니냐. 그래서 원망할 할 겁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매우 설득력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어차피 그 가난한 사람들 돈을 못 받으니까 사실 네. 채용증 불태우고 나서 이제 맹상군을 이제 존경하면 명상군 입장에서는 자기 이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 논리가 좀 되게 매우 설득력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맹상군을 위해서 만세 삼창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상군이 그 말을 듣고 이제 풍안의 그 진면목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손뼉을 치고 이제 풍안한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황제가 아닌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만세 삼창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세라는 단어나 이 구호 자체는 이제 언제부터 이 황제의 존엄을 이렇게 가리키는 상징어가 됐던 걸까요? 예, 일치된 견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 유방, 그 누구냐면 이제 한나라를 세운 그 창업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원조라는 주장이 있는데 유방이 기원전 198년에 새 궁전을 완성을 하고 그 기념으로 연회를 베풀었는데 아버지한테 이런 농담을 던졌다 그럽니다. 어릴 적 아버님은 저한테 넌 재주도 없고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 너는 유중이 이제 둘째 형이거든요. 고조의 둘째 형인데 유중처럼 노력도 하지 않아라고 이제 입버릇처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어떻습니까?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이룬 업적을 그 둘째 형 유중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자 어전에 모인 신하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사기 고조본기에 나옵니다. 어쨌든 만서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네. 유방이라는 인물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 기대에 좀 못 미쳤나 봐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둘째 형한테 네. 비교당하고 그러면 황제가 된 이 고조가 어렸을 적에 이 이야기를 던진 건데 어쨌든 이 이야기 속에 만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유방의 농담으로 시작된 만세 구호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황제 존엄을 의미하는 뜻으로 처음 쓰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세 삼창의 원조를 이제 한고조 유방이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라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오히려 그 한무제가 누구냐면 한나라 시대에 굉장히 60년 이상을 그 제위를 한 사람인데 정복군주거든요. 이 한나라 무제 때부터 만세가 상징으로 굳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원전 109년인데 한나라 무제가 숭산이라는데 지금 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숭산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하남성에 있습니다. 허난성 거기 보면 산인데 거기서 제사를 올릴 때 누군가가 이제 만세 삼창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게 수섬을 해봤는데도 이 누군지 모르고 막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황제가 굉장히 신비롭게 여겼는데 그래서 이를 두고서 이 만세 삼창 소리가 사람이 아니라 산신이 지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15년 뒤에도 무제가 다른 그 산에 올랐는데 낭야라는 산에 올라갔더니 또 만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때는 한 무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야 가만 보니까 산신이 나한테 모두 뭐 만세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은 왜 나한테 만세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왜 안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한테 만세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고 이 말이 나오고
그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만세라 그러면 반역죄나 불경죄로 다스렸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게 산신이 만세를 불렀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산호 만세 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무제가 이제 산에 올랐을 때 산신이 불렀다는 뜻에서 산호라는 말이 붙은 거거든요. 산이 불렀다는 네네. 뜻에서 그래서 조선 시대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임금이나 나라의 무사 태평을 뭐 가리키거나 기원하면서 보면 산호 혹은 만세 삼호 세 번 불렀다 그래갖고 그리고 만세 삼창을 호숭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호숭은 뭐냐면 이제 한나라 무제가 숭산에 올라가서 만세 삼창을 들었다라는 거에서 유래돼 갖고 호숭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아, 네. 어쨌든 그러면 한나라 때부터 만세가 이 황제를 좀 충성서약을 하는 그런 아니면 황제의 존엄을 뜻하는 전유물이 됐던 단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황제를 두고서 만세야, 만세 어르신 이렇게 이제 극존칭으로 불렸다는 건데요. 예, 그런데 당나라 때까지는 그렇게 엄격까지는 안 했나 봐요. 그 전해지는 이름 중에서도 만세라는 이름이 뭐 사실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어쨌든 황제의 전유 단어라고 하면 이름에 만세가 들어가면 뭐 불경죄로 뭐 처벌받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황족 중에서 이제 뭐 그래서 있었고 일반 백성 중에서도 이름이 만세라고 짓는 거를 이렇게 엄하게 금하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한의 그 황제 중에 화제라는 황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동생 중에 이름이 유만세라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도 이만세니 사만세니 조만세니 이런 이름들이 간간히 보인다 그러는 거죠. 아, 요즘도 좀 유명한 사람 중에 예. 만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잖아요. 네. 탤런트 송혜교 씨의 그 쌍둥이 삼형제 중에 막내가 송만세로 인기몰이를 하는 것 같던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예뻐하더라고. 삼형제 중에서 이상하게 하여튼 그 민국이는 별로 안 좋아하고 또 만세를 굉장히 또 예뻐하는 우리 민국이도 집에. 엄청 귀여운데요. 그래 민국이 지역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우리 집은 하여튼 저는 민국이도 좋은데 만세를 굉장히 예뻐하는 것 같은데 송만세란 이름도 사실은 뭐 당나라 때까지는 허용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러면 어쨌든 당나라 다음 송나라 때부터는 만세라는 이름도 일반인들은 전혀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겠네요. 예, 북송 시대 그러니까 송나라 때는 누구 면제에서 만세를 부르면 큰 화를 입었다는 거죠. 충신 중에 이제 구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정신병자가 구준의 면전 앞에서 면전에서 이제 만세 소리를 질렀대요. 그것 때문에 구준이 유배형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 저거는 저 황제를 참칭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뭐 이제 들어가고 그 얘기가 들어가서 그리고 조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한테 너 나한테 만세라고 불러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갖고 곤장을 먹고 결국 죽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만세라는 단어가 황제의 존엄이나 또 왕조의 안녕을 이렇게 상징하는 말로 굳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제 왕조 시대에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만 백성이 연호하는 만세 삼창의 구호를 듣고 저 같아도 황홀경에 빠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뭐 그렇지 않을 군주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거 뭐 충성 구호를 듣는데 온몸이 짜릿짜릿하겠죠. 본인 앞에서 그러면 뭐 또 그리고 권력이 좀 취했으면 아무래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은 일단 아 내가 이게 권력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군주라 그러면 그 권력 이런데 마냥 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영조 임금이 그랬는데 이 세손 그러니까 정조가 차려준 잔치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거기서 천세삼창이 막 받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영조가 남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보면 군주의 양심이라는 것, 그 약간 신라 같은 양심이 보이는 거죠.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잘 대접은 받았다. 그런데 이게 아랫사람들이 잘 먹을 수 없다면 이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랫사람들도 잘 먹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먹이도록 해라. 뭐 이런 맥락의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이 뭐 나와 있진 않으니까 그래서 만세삼창을 들으면서 영조 같은 분은 그래도 최소한 그 마냥 뭐 권력에 취해 있지 않았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제나라 백성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맹상군을 위해서 이제 연호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세삼창. 그래서 그런 대목이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빚을 좀 이렇게 한꺼번에 탕감해준 그 맹상군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맹상군이 백성들의 빚을 일거에 탕감해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맹상군이 받은 만세삼창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는 만세삼창 아니었겠습니까? 네네. 맹상군에서 보듯이 백성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때 저절로 만세 소리가 터져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이 만세라는 단어 자체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진짜 만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지난번에 왜 북한 노동당대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연설이 끝나니까 뭐 12번이나 만세 소리가 터졌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아무리 세습 정권이라고 해도 만세 12창, 만세 12번은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진심이었다면 사실은 만세 12창이 아니라 만세 1000창이라도 하겠죠. 근데 궁금한 건 이제 그런 거죠. 이 과연 만세 12창이 과연 진심에서 터진 만세였냐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게 궁금한 거고 하나 더 생각이 나는 거는 1985년 당시에 김일성 주석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민들이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날까지 당대를 열지 마라. 그때서야 당대를 열어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이 과연 지켜졌는지 한번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만세라는 거는 정말로 진짜 터져야 되는 절로 터져야 되는 만세여야지 억지로 하는 만세는 만세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번 주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